사장님, 전처분이 크기 때문에 힘들어하신 거 진짜예요? 현아가 술에 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래서 2년 만에 이혼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속궁합이 맞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했죠. 이런 말 하기 좀 부끄럽지만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휴게실 침대 옆 빈 와인병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라벨이 벗겨진 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비워진 병들, 작은 창문 사이로 새벽 달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성이 완전히 흐려진 채로 현아 씨, 정말요? 네, 저 괜찮아요. 현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블라우스 단추 하나가 풀린 채 긴 머리가 어깨를 덮고 있었어요. 48살의 여자와 55살의 남자, 직원과 사장이라는 관계.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16년과 4년의 외로움이 폭발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 시작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16년 동안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던 남자, 4년 동안 남자가 무서웠던 여자, 두 사람이 같은 카페에서 만나 매일 커피를 나누고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결국 이 밤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북카페 남자 사장님과 여자 바리스타의 뜨거운 재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진우 55살입니다. 서울 외곽 주택가에서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죠. 책과 향기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예요. 16년째 혼자 이 가게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지키고 있었습니다. 8개월 전까지는요. 16년 전 저는 이혼했어요. 결혼 생활은 3년밖에 못 갔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니, 간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신체적으로 맞지 않았거든요. 제가 너무 컸어요. 아내는 매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생각 안 해.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지금도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성격 차이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는 그 문제였습니다. 침대에서의 문제. 말하기 부끄럽지만 그게 우리를 갈라놓았어요. 이혼 후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말자. 그렇게 16년이 흘렀어요. 매일 아침 9시에 카페 문을 열고 밤 11시에 닫았습니다. 책 정리하고 커피 내리고 손님 맞이하고 그게 제 삶의 전부였어요. 저녁엔 혼자 라면을 끓였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TV를 켜놓고 하지만 뭘 보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이게 사는 건가? 가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여자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었어요. 아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누군가를 상처 주게 될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8개월 전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오현아입니다. 새로 들어온 바리스타였어요. 48세, 저보다 7살 어렸습니다. 첫 출근 날부터 눈에 띄었어요. 수수한 검정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걸을 때마다 드러나는 잘록한 허리선. 원두는 어디에 보관하세요? 에스프레소 머신을 다루는 손놀림이 섬세했어요. 손가락이 레버를 당길 때마다 손등의 힘줄이 선명하게 드러났죠. 무거운 원두 박스를 옮길 때는 팔뚝에 탄탄한 근육이 보였습니다. 요가를 하나 보네. 현아 씨는 말이 별로 없었어요. 손님들한테는 친절하게 웃었지만 저한테는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눈을 잘 안 마주치더군요. 나중에 알았어요. 4년 전에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다른 여자를 만났대요. 게다가 언어폭력도 심했다고 했습니다. 현아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딱 이 정도 대화만 오갔어요. 그런데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퇴근하려고 복도를 걷는데 옆집 문이 열렸어요. 현아 씨가 샤워를 막 끝낸 듯 나왔습니다. 얇은 흰색 티셔츠에 면 반바지, 젖은 긴 머리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복도에 샴푸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레몬과 민트 향. 아, 사장님. 현아 씨가 깜짝 놀라 팔로 가슴을 가렸어요.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얇은 티셔츠 사이로 비친 몸의 곡선, 목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촉촉한 피부, 물기를 머금은 긴 머리가 등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택배 왔길래. 아니에요. 괜찮아요. 현아 씨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우리는 3초 정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저는 급하게 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등을 기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16년 만이었어요.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여자를 본 게, 아니, 이렇게 의식한 게,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자꾸만 복도에서 본 현아 씨가 떠올랐거든요. 젖은 머리,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물방울, 티셔츠에 비친 어깨선.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저는 베개를 얼굴에 눌렀어요. 현아 씨는 직원이야. 직원. 하지만 눈을 감으면 또 보였습니다. 현아 씨의 놀란 표정, 팔로 가슴을 가리던 모습, 레몬 민트 향. 16년 동안 꽁꽁 얼려두었던 감정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화요일 오후, 카페에 손님이 많았어요. 현아 씨가 무거운 원두 박스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2층 창고에서 1층으로 15kg짜리 박스였어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현아 씨가 비틀거렸습니다. 조심하세요. 저는 재빨리 뒤에서 현아 씨를 받쳤어요. 순간 현아 씨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가는 허리가 제 팔에 닿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복도에서 맡았던 레몬 민트 향은 아니었습니다. 좀 더 달콤한 바닐라 같은 향.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현아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얼굴이 아주 가까웠습니다. 20cm도 안 되는 거리. 현아 씨의 눈이 크고 촉촉했어요. 긴 속눈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현아 씨의 숨소리인지 제 숨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가 옮길게요. 저는 황급히 박스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박스를 들고 카운터로 향하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박스를 내려놓고 손바닥을 봤어요. 땀이 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한테.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55살 남자가 뭐 하는 거야. 하지만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뭔가 달라졌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눈이 마주쳤어요. 현아 씨가 커피를 내릴 때면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선 뒷모습, 잘록한 허리선, 포타 필터를 끼우는 섬세한 손놀림. 제가 책을 정리할 때면 현아 씨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면 우리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5분 후 또 보고 있었죠. 손이 스칠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메뉴판을 건네받을 때, 동전을 주고받을 때, 문을 잡아줄 때, 그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연이가 민지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자꾸 쳐다보던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둘 다 티 안 내려고 하는 것 같아. 맞아요. 우리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대였어요. 현아 씨가
창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개를 들었을 때 현아 씨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이번엔 돌리지 않았습니다. 3초, 5초, 10초. 현아 씨가 먼저 미소 지었어요. 아주 작은 미소. 저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그 10초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현아 씨 생각에 잠을 설쳤어요. 침대에 누우면 자꾸 떠올랐습니다. 복도에서 본 젖은 머리, 계단에서 안았던 가는 허리, 창가에서 마주친 눈빛.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또 누군가를 아프게 하면 어떡해. 제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16년 전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침대 끝에 앉아 울던 아내. 당신은 나를 생각 안 해. 그 목소리. 저는 베개를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현아 씨의 미소가 보였어요. 창가에서 지었던 그 작은 미소. 나도 같은 마음일까? 현아 씨도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있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거더군요. 6개월이 흘렀을 때 우리는 결국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뜨겁게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다가갈 수 없었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현아 씨가 들어온 지 7개월째.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우리는 매일 같은 공간에서 일했지만 감정을 숨기고 있었죠. 아니, 숨기려고 애썼습니다. 현아 씨, 5번 테이블 아메리카노 2잔이요. 네, 바로 만들게요. 이런 대화만 오갔어요. 하지만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카페의 단골 손님들도 눈치챘어요. 사장님이랑 바리스타 분위기 좋으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직원이에요. 저는 황급히 부인했지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문을 잠그는데 현아 씨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런가요? 네. 눈 밑이 좀. 현아 씨의 손가락이 제 눈 밑을 가리켰어요. 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가 10cm도 안 됐어요. 저도 현아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정말요? 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왜 잠을 못 자는지, 누구 때문에 밤마다 뒤척이는지. 하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서 있었어요. 카페에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사장님도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2주 후였어요. 화요일, 카페에서 와인 시음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단골 손님 20명을 초대했어요.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어서 오세요. 오늘은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모였어요. 현아 씨와 저, 그리고 지연과 민지가 서빙을 했습니다. 카페 2층을 개방했어요.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흘렀습니다. 촛불을 켜고 조명을 어둡게 했어요. 와인 향이 카페에 가득했습니다. 손님들이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이 와인 정말 부드럽네요. 사장님, 다음에 또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현아 씨가 와인을 따르며 미소 지었어요. 저는 현아 씨를 보고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 현아 씨의 얼굴, 검정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목선이 우아하게 드러났습니다. 와인을 따를 때마다 긴 머리가 어깨를 스쳤어요. 사장님? 네? 12번 테이블 레드와인 추가요. 네. 지금 갈게요.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행사가 끝났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저는 문을 잠갔어요. 사장님, 저 막차 시간이라 먼저 가볼게요. 지연이 황급히 가방을 챙겼어요. 저도요.
죄송해요. 민지도 따라 나갔습니다. 카페에는 현아 씨와 저만 남았어요. 현아 씨도 들어가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아니에요. 저는 걸어서 10분이니까 괜찮아요. 현아 씨가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정리했어요. 사용한 와인잔을 모으고 테이블을 닦고 촛불을 끄고 20분쯤 지났을 때 현아 씨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하죠? 남은 와인병이 3개 있었어요. 반쯤 남은 병들 버리기 아까운데 우리가 마실까요? 제가 물었어요. 현아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오늘 수고했으니까요. 우리는 2층 북코너로 올라갔어요. 부드러운 소파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서울 외곽 주택가의 불빛이 보였어요. 와인잔에 레드와인을 따랐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현아 씨, 사장님도요. 첫 잔을 마셨어요. 입안에 퍼지는 떫은 맛, 목으로 넘어가는 부드러운 감촉, 따뜻함이 가슴으로 퍼졌습니다. 두 번째 잔을 따랐어요. 현아 씨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예쁘네요. 뭐가요? 저 불빛들요. 하나하나 다 누군가의 집이잖아요. 네, 그렇네요. 저도 창밖을 봤어요. 주황색 불빛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 안에 다 사람들이 있겠죠. 가족이랑 저녁 먹고 TV 보고 현아 씨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부럽네요. 세 번째 잔을 마셨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전 남편분은 어떤 분이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아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와인잔을 빙빙 돌리더니 한 모금 마셨습니다. 4년 전에 이혼했어요. 오늘은 왜인지 다 말하고 싶네요. 현아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음식점이었는데 1년 만에 망했죠. 그 뒤로 달라졌어요. 술 마시고 소리 지르고 현아 씨의 손이 와인잔을 꽉 쥐었습니다. 왜 돈을 못 벌어? 다른 집 마누라는 다 벌어오던데 넌 뭐 하는 거야? 매일 이런 말을 들었어요. 힘드셨겠어요. 저는 현아 씨의 손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현아 씨가 제 손을 보더니 꽉 쥐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른 여자도 만났어요.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1년이 지난 후였죠. 네 번째 잔을 따랐습니다. 현아 씨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4년 동안 남자가 무서웠어요.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현아 씨가 저를 봤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을 만났어요. 저요? 네, 처음엔 그냥 사장님이었어요. 급여 주시는 분, 일 가르쳐 주시는 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아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5번째 잔을 마셨어요. 사장님은요? 왜 결혼 안 하세요? 이번엔 현아 씨가 물었습니다. 저도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저도 16년 전에 이혼했어요. 왜요? 신체적으로 맞지 않았어요. 현아 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어요. 제가 너무 컸거든요. 아내가 매번 힘들어했어요. 고통스러워했죠. 현아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혼하신 거예요? 그것도 있었고 성격도 안 맞았어요. 아내는 활발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조용했으니까요. 그 뒤로 16년 동안 여자 손 한 번 안 잡았어요. 6번째 잔을 마셨습니다. 또 누군가를 아프게 할까봐 무서웠거든요. 현아 씨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사장님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술에 취한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7번째 잔을 비웠어요. 우리는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빈 병이 3개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현아 씨가 소파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저요, 사장님. 네, 사장님. 좋아요. 요즘 사장님만 생각나요. 고백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저도 현아 씨 정말 좋아요.
매일 보는데도 보고 싶고, 집에 가면 현아 씨 생각하고, 우리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현아 씨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와인 냄새, 촛불 냄새, 현아 씨의 향수 냄새, 모든 게 뒤섞였어요. 사장님, 2층 독서실로 갈까요? 현아 씨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네, 오늘만큼은 외롭지 않고 싶어요. 16년 동안 혼자였잖아요. 저도 4년 동안 혼자였어요. 오늘 밤만큼은 함께 있고 싶어요.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서로를 부축하며 독서실로 걸어갔어요. 복도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신맴도 안 되는 거리였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독서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으로 희미한 달빛만 들어왔습니다. 중앙에 부드러운 소파가 있었어요.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가까워졌어요. 현아 씨, 제가 전처랑 안 맞았던 이유 알아요. 아까 들었어요. 현아 씨가 제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갖다 댔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아프면 바로 말해요. 바로 멈출게요. 네, 천천히만 해주세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서로를 바라봤어요. 긴장돼요. 16년 만이라 저도요. 4년 만이에요. 현아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현아 씨의 손이 제 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제 손이 현아 씨의 허리를 감쌌어요. 블라우스 위로 느껴지는 가는 허리.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16년과 4년의 외로움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현아 씨는 제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니까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줬어요. 고마워요, 현아 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심시켰어요. 달빛 아래서 16년 만에 느끼는 여자의 온기였습니다. 4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이었어요. 서로를 꽉 안으며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창문 사이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술이 깬 아침.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새벽 6시였습니다. 저보다 현아 씨가 먼저 눈을 떴어요. 안 돼. 이게 무슨 일이야?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눈을 떴어요. 옆에 현아 씨가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블라우스를 급하게 여미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추를 끼우려다 놓치고 다시 끼우려다 또 놓치고 소파 옆 테이블에는 빈 와인잔 2개, 바닥에는 빈병 3개가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독서실 창문으로 새벽 하늘이 보였습니다. 짙은 남색에서 연한 보라색으로 변해가는 하늘. 현아 씨, 사장님, 우리는 동시에 입을 열었다가 멈췄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현아 씨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현아 씨, 죄송해요. 저 정말. 현아 씨는 가방을 챙겨 독서실을 뛰쳐나갔어요.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 카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무슨 짓을 한 거야? 직원이랑. 하지만 어젯밤은 너무 선명했습니다. 현아 씨의 향기, 레몬 민트가 아닌 달콤한 바닐라 향, 부드러운 피부, 따뜻한 체온, 괜찮아요 라고 했던 현아 씨의 목소리. 모든 게 생생했어요. 후회해야 하는데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문으로 갔어요. 밖은 이미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배달 트럭이 지나갔어요. 평범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아침이었죠. 다음 날 수요일 오후였어요.
현아 씨가 평소보다 30분 늦게 출근했습니다. 저는 일찍 나와 있었어요. 카운터에서 원두를 갈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현아 씨였어요.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동시에 인사하려다 멈췄어요. 현아 씨가 급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날부터 극도로 어색해졌습니다. 현아 씨, 5번 테이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바로 현아 씨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커피만 내렸습니다. 포타필터를 끼우는 손이 평소보다 빨랐어요. 실수로 우유 거품이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현아 씨가 작게 한숨을 쉬며 다시 만들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웃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늘 커피 맛있네요. 역시 이 집은 커피가 최고야. 감사합니다. 현아 씨가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저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손님들을 향한 미소, 직업적인 미소. 저를 볼 때는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연이가 민지에게 속삭였습니다. 둘 왜 저래? 완전 어색한데? 모르겠어. 싸운 것 같아. 아니면 뭔가 있었던 거 아니야? 맞아요. 뭔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일이 있었어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현아 씨가 창고에서 원두를 가져오려고 했어요. 저도 마침 장부를 확인하러 창고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현아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우리는 동시에 입을 열었다가 멈췄습니다. 현아 씨가 황급히 원두를 들고 나갔어요. 어깨가 제 팔에 스쳤습니다. 아주 짧은 접촉. 하지만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고에 원두 냄새가 가득했어요. 고소한 향. 평소에는 좋아하던 냄새인데 그날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금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지연과 민지도 퇴근했어요. 현아 씨가 테이블을 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서 마감 정산을 하고 있었어요. 카페의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매일 어색하게 서로 피하면서 저는 용기를 냈어요. 현아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행주를 꽉 쥐고 있었어요. 네, 그날 밤 일은 제 책임이에요. 죄송해요. 술에 취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먼저. 현아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네? 저도 원했으니까요. 현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술에 취했지만 저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먼저 말했잖아요. 독서실로 갈까요? 라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카페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제가 물었어요. 현아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행주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밖은 어두워져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얼마나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저도 혼란스러워요. 현아 씨의 눈가가 더 붉어졌습니다. 사장님이 자꾸 생각나요. 집에 가서도, 장 볼 때도, 샤워할 때도, 저도요. 현아 씨가 머릿속에서 안 떠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현아 씨 생각하고 밤에 자기 전에도. 근데 무서워요. 현아 씨가 제 말을 끊었어요. 뭐가요? 또 상처받을까봐, 또 배신당할까봐. 4년 전 일이 자꾸 떠올라요. 현아 씨가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알았을 때 저는 제 자신이 부족한 줄 알았어요. 내가 더 예쁘지 못해서, 내가 돈을 못 벌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현아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3걸음,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섰어요. 저는 현아 씨를 배신하지 않아요. 절대로. 어떻게? 확신해요? 16년 동안 혼자 살았던 남자가 무슨 확신을 줄 수 있겠어요?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테이블에 손을 올렸습니다. 현아 씨도 테이블 반대편에 손을 올렸어요. 우리 손이 30c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뭐요? 저는 현아 씨를 좋아해요. 16년 동안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한 적 없어요. 현아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도 사장님 좋아해요. 4년 동안 이런 마음 처음이에요. 우리 손이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테이블 위를 따라 25cm, 20cm, 15cm. 하지만 닿지는 않았어요.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현아 씨가 필요한 만큼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고마워요. 현아 씨가 손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저도 손을 내렸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사장님도요. 현아 씨가 가방을 챙겨 카페를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 저는 혼자 남아 정리를 마쳤습니다. 와인잔들을 씻고 불을 끄고 문을 잠갔어요. 하지만 마음은 정리가 안 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골목이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아래를 지날 때마다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어요. 혼자 걷는 길, 16년 동안 익숙한 길. 하지만 그날 밤은 유독 외로웠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저는 집에서 TV만 봤어요.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예능도 봤습니다. 하지만 뭘 보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자꾸 현아 씨 생각만 났거든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혼자 밥 먹고 있을까? 저처럼 TV 보고 있을까? 저도 생각하고 있을까? 현아 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원룸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도 봤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은 카페에 가 있었겠죠. 월요일이 되었어요. 저는 일찍 카페에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원두를 갈고 머신을 닫고 테이블을 정리했어요. 오후 4시쯤 현아 씨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왔어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밤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0.5초 더 길어졌으니까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오후 8시쯤 현아 씨가 무거운 정수기 물통을 옮기려다 비틀거렸어요. 조심해요. 저는 재빨리 달려가 현아 씨를 잡았습니다. 또다시 현아 씨가 제품에 안겼어요. 2주 전 원두박스 때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얼굴이 거의 닿을 뻔했어요.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현아 씨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옮길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물통을 들고 있었어요. 20리터. 무거웠지만 힘을 주었습니다. 현아 씨는 제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느꼈어요. 등에 시선이 닿는 걸. 물통을 제자리에 놓고 돌아섰을 때 현아 씨가 작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천만에요. 그날 밤 현아 씨가 퇴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가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 현아 씨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2주 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네, 고마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 현아 씨를 위해서라면 어색하게 지내려고 애썼지만 자꾸만 끌렸어요.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냥 외로움일까요? 우리는 아직 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감정을 멈출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곧 또 다른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젖은 몸으로 카페에 들어올 현아 씨. 그날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됩니다. 10일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어요. 현아 씨의 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카페에서 2층 책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회색빛 하늘, 가을비가 올 것 같았어요. 그때 현아 씨는 시장에 있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채소 가게 앞을 지나고 있었어요. 고등어 2마리, 배추 반 포기, 당근 3개, 오늘 저녁 메뉴를 생각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려나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볼에, 손등에, 아, 큰일이다. 현아 씨는 황급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었어요. 오늘 날씨 맑다고 해서 안 가져왔거든요. 하지만 가을 비는 순식간에 폭우로 변했어요. 하늘이 뚫린 것처럼 쏟아졌습니다. 회색 니트 스웨터가 빗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청바지도 무거워졌어요. 신발 안으로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긴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집까지는 아직 5분 거리. 현아 씨는 장바구니를 꽉 안고 뛰었습니다. 숨이 찼어요. 옷이 젖어서 더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건물이 보였어요. 책과 향기 간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쉬는 날인데 사장님이 계시나? 현아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10일 동안 조심스럽게 지냈잖아요. 어색함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찾아가도 될까요? 젖은 모습으로. 하지만 비는 점점 더 세게 쏟아졌습니다. 천둥 소리까지 들렸어요. 현아 씨는 결국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사장님, 저는 2층에서 책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현아 씨? 계단을 내려가다 멈췄어요. 현아 씨가 카페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완전히 젖은 모습이었어요. 긴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물웅덩이가 생기고 있었어요. 회색 니트가 비에 젖어 몸에 완전히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얇은 니트 사이로 속옷 라인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가는 허리선, 탄탄한 몸매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물방울, 젖은 청바지가 다리 곡선을 따라 붙어 있었어요. 숨을 쉴 때마다 니트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이 더 섰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장 보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요. 불 켜져 있길래 현아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추웠던 거예요. 아, 잠깐만요. 저는 황급히 2층 휴게실로 올라갔습니다. 깨끗한 수건 2장을 가져왔어요. 큰 것과 작은 것. 여기 몸 좀 닦으세요. 고마워요. 현아 씨가 수건을 받아 머리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아 씨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젖은 머리를 닦는 모습, 고개를 숙이니 목덜미가 드러났습니다. 물방울이 목선을 따라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니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현아 씨. 눈을 감고 있었어요. 긴 속눈썹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10일 동안 참았던 감정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제가 닦아드릴게요. 네, 머리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저는 현아 씨에게 다가갔어요. 수건을 받아 조심스럽게 현아 씨의 머리를 닦아줬습니다.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30cm, 20cm, 현아 씨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지 않았어요. 빨라졌다, 느려졌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아 씨, 사장님, 저 일주일 내내 생각했어요. 수건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뭐를요? 현아 씨 생각이 머릿속에서 안 떠나요. 일할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현아 씨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이 촉촉했습니다. 저도요. 사장님만 생각났어요. 정말요? 네. 16년 동안 혼자 사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자꾸 생각났어요. 현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밤마다 혼자 라면 끓여 드시고, 혼자 TV 보시고, 16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저도 현아 씨 생각했어요. 4년 동안 혼자 딸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폭언 듣고, 그래도 딸을 위해 버텼잖아요. 저는 현아 씨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축축했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아 씨, 저 현아 씨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10일 동안 참으려고 했는데 못 참겠어요. 저도요. 저도 사장님 좋아해요. 현아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10일 동안 어색하게 지냈지만 감정은 더 커졌어요.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더 보고 싶고, 집에 가면 다시 보고 싶고, 저도요. 안 보면 견딜 수 없고, 보면 안고 싶고, 우리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제 손이 현아 씨의 뺨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10일 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현아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자신의 뺨에 더 꽉 누르며 저는 현아 씨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젖은 니트에서 빗물과 현아 씨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차가웠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사장님, 그날 밤 이후로 자꾸 생각났어요. 저도요.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대해주셨던 거, 아팠냐고 물어보셨던 거, 천천히 하셨던 거, 현아 씨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전 남편은 한 번도 그렇게 안 해줬어요. 자기만 생각했죠. 왜 이것도 못해? 다른 여자들은 다 하던데. 그런 말만 들었어요. 현아 씨, 근데 사장님은 달랐어요. 저를 생각해 주셨어요. 괜찮아요? 아프면 말해요. 그 말들이 자꾸 들려요. 저는 현아 씨를 더 꽉 안았습니다. 제가 전처랑 안 맞았던 이유 기억하세요? 네, 사장님이 너무 크셔서 그래서 무서웠어요. 또 누군가를 아프게 할까봐 16년 동안. 그게 무서워서 아무도 안 만났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현아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생각보다 훨씬 괜찮았어요. 사장님이 천천히 하셨으니까, 배려해 주셨으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현아 씨에게 다시 입을 맞췄습니다. 빗소리가 카페를 감싸고 있었어요. 창밖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따뜻했어요. 사장님, 지금 여기서 현아 씨가 속삭였습니다. 안 돼요? 아니요. 좋아요. 저는 현아 씨를 카운터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리는 카페. 창밖은 어두웠고 카페 안은 따뜻한 조명만 켜져 있었어요. 에스프레소 머신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원두 냄새가 카페에 가득했어요. 현아 씨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체온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현아 씨, 정말 괜찮아요? 네, 사장님이니까요. 사장님이라서 괜찮아요. 빗소리가 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커피 향기가 카페에 가득했어요. 현아 씨의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물방울이 손에 묻었어요. 차갑고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사장님, 천천히. 네, 천천히 갈게요. 우리는 서로를 느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카운터에 기댄 채 빗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원두향을 향수 삼아 현아 씨, 사랑해요. 저도 사장님, 사랑해요. 그날 오후 우리는 비 오는 카페에서 다시 한번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술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만 서로에 대한 확신만 있었습니다.
창밖에 비는 계속 내렸지만 우리는 따뜻했어요. 천둥이 쳤지만 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한참 후 비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현아 씨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데려다 줄게요. 괜찮아요. 이제 비도 적게 오는데. 아니에요. 데려다 주고 싶어요. 우리는 함께 카페를 나섰습니다.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걸었어요. 현아 씨의 집까지 10분. 하지만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 시간이 아까웠거든요. 빗소리, 신발이 무릉덩이를 밟는 소리, 우산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모든 게 음악처럼 들렸어요. 사장님, 응,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숨기고 살아야 하나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현아 씨도 멈췄어요. 빗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현아 씨가 괜찮다면 공개하고 싶어요. 공개요? 네. 직원들한테도 손님들한테도 현아 씨랑 사귀는 거 숨기고 싶지 않아요. 현아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요? 네. 저는 현아 씨가 자랑스러워요. 현아 씨가 웃었어요. 10일 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손을 잡고요. 비가 내리는 골목길, 우산 아래 두 사람, 55살과 48살. 늦은 사랑이었지만 진실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아직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둘만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현아 씨, 이거 맛있어요. 뭐예요? 아몬드 크루아상. 제가 새로 만들어 봤어요. 우와, 정말 맛있네요. 그런데 그날은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와 현아 씨는 손을 잡고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지연과 민지가 이미 와 있었어요. 커피 머신을 닫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봤습니다. 손 잡고 계세요? 저희 사귀어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헐, 진짜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현아 씨도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느꼈어요. 현아 씨의 손이 제 손을 더 꽉 쥐는 걸.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대박! 축하해요. 저 진짜 눈치챘어요. 분위기 이상하더라니까요. 지연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와, 사장님이랑 현아 언니 진짜 잘 어울려요. 언제부터 사귀신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현아 씨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카페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손님들도 하나씩 알게 되었어요. 사장님, 여자친구 생기셨어요? 네, 여기서 일하는 현아예요. 어머, 축하해요. 보기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현아 씨의 원룸이나 제 오피스텔을 오가며 지냈어요. 하지만 뭔가 불편했습니다. 짐을 챙겨서 오가는 게 샤워용품, 옷, 화장품, 매번 가방에 넣어 다니는 게 번거로웠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손을 잡고 걸으며 말했습니다. 현아야, 응? 우리 같이 살까? 현아 씨가 멈춰 섰습니다. 네, 나도 오피스텔. 현아도 원룸. 굳이 따로 살 이유 없잖아. 매일 짐 싸서 오가는 것도 불편하고 그렇긴 한데 너무 빠른가? 현아 씨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생각 좀 해봐. 천천히. 알았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저녁 현아 씨가 말했어요. 저 결정했어요. 뭐를? 같이 살아요. 저는 현아 씨를 안아 올렸습니다. 정말이요? 네. 저도 매일 오가는 게 불편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사장님 보고 싶은데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저도요. 아침에 일어나면 현아 씨 없는 게 허전해요. 우리는 카페 근처에 투룸 오피스텔을 구했습니다. 방이게 거실 하나, 작지만 우리 둘에게는 충분했어요. 한 달 후 이사했습니다. 제 짐과 현아 씨의 짐을 합쳤어요. 책장에 제 책과 현아 씨의 책이 나란히 꽂혔습니다. 냉장고에 제가 좋아하는 맥주와 현아 씨가 좋아하는 화이트 와인이 함께 들어갔어요. 우리 집 같네. 현아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집 맞지? 저는 현아 씨를 안았습니다. 행복해. 나도. 우리는 키스했어요.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와 현아는 함께 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카페로 출근했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응, 5분만. 안 돼요. 늦어요.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되었어요. 여보라는 호칭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카페를 마감했어요. 여보, 5번 테이블 아메리카노 2잔이요. 알았어요, 여보. 손님들이 흐뭇하게 봤습니다. 부부가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직은 동거 중이에요. 어머, 그럼 결혼 준비 중이신가 봐요? 사실 우리는 결혼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동거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카페에 유나가 다시 왔어요. 엄마, 사장님, 유나야, 왔어? 네, 오늘 할 말이 있어서요.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어요. 유나가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물었습니다. 결혼은 언제 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결혼? 현아가 되물었습니다. 네, 이미 같이 사시잖아요. 그냥 결혼하세요. 유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엄마, 나도 아빠 생긴 것 같아서 좋아요. 유나야, 현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4년 동안 혼자 사는 거 보면서 안쓰러웠어요. 딸 키운다고 연애도 못하고 나이 들어서 혼자 사시는 거 보기 싫어요. 사장님이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시잖아요. 유나가 저를 봤습니다. 사장님, 우리 엄마랑 결혼해주세요. 제가 부탁드려요. 저는 현아를 봤어요. 현아야, 어때? 저는 현아가 잠시 망설이더니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좋아요. 사실 저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네, 저는 현아를 안았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하자. 네, 유나가 박수를 쳤어요. 축하해요. 5개월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크게 하지는 않았어요. 카페 2층에서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유나와 제 조카 재혁이 참석했어요. 삼촌, 축하드려요. 고맙다, 재혁아. 55세에 재혼하시다니. 멋있으세요. 늦었지만 행복해.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와인 시음회를 열었던 그 공간에서 7개월 전 우리가 선을 넘었던 그곳, 이제는 결혼식장이 되었어요. 같은 장소, 같은 와인. 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결혼 후에도 우리는 카페를 계속 운영했어요. 이제는 부부가 함께하는 책과 향기였습니다. 여보, 7번 테이블 카페라떼요. 알았어, 여보. 손님들이 웃으며 봤습니다. 부부가 하시는 거 보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우리는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현아는 유리책을, 저는 커피 관련 서적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 행복해?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여보는? 나도 정말 행복해. 저는 현아를 안았어요. 16년 동안 혼자 살 때는 상상도 못했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요. 4년 동안 남자가 무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 네. 여보랑 있으면 세상이 다 괜찮아요.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11월의 오후.
55세와 48세가 만난 사랑. 늦었지만 진실했습니다. 외로웠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더 소중했어요. 와인에 취한 밤 가을비, 고장난 전기는 없었지만 따뜻한 햇살.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어요. 오늘도 우리는 책과 향기에서 함께 일합니다. 손잡고 공원을 산책합니다. 매일 밤 서로를 안으며 잠듭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 계속 함께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55살 서진우 씨와 48살 오현아 씨의 이야기였어요. 16년과 4년의 외로움을 견디다가 우연히 같은 카페에서 만났죠. 처음엔 사장과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끌렸어요. 진우 씨는 16년 전 이혼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신체적 문제로 전철을 아프게 했던 기억 때문에 여자를 멀리했죠. 현아 씨는 4년 전 이혼의 아픔이 있었어요. 남편의 배신과 폭언 때문에 남자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용기를 냈어요. 와인에 취한 밤, 선을 넘었습니다. 어색한 아침이 왔지만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가을비가 내린 날,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딸의 축복을 받고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혼했죠. 지금도 두 사람은 책과 향기 카페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을 포기하셨나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새로운 사랑을 두려워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늦은 사랑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진우 씨는 55세에, 현아 씨는 48세에 다시 사랑했어요.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용기 내어 다가가 보세요. 혹시 지금은 혼자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을 위한 책과 향기 같은 곳이 나타날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늦은 사랑, 여러분은 찬성이신가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